단계만 얼마나 만들 덜 때 알려주나요? 여기는 상담이 얼마나 많이 알려주느냐가 아니고 얼만큼 덜 알려주나요? 진짜로 그래서 전화가 그렇게 오세요. 선생님 혼자 쭉 풀어내시는 과정은 아닌 거죠? 라고들도 이제는 요즘 어머니들이 네, 문의들을 하세요. 마지막 얘기, 저희가 시작한 내용에 마지막 주제 이제 고등 선행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추천 학습법. 뭐 지금까지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낸 결론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하나 이제 조금 나눠서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등 과정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학생들한테 추천 학습 방법. 저는 처음에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고등 과정이 어쨌든 어렵잖아요. 확실하게 이 중등 전체를 얼마만큼 알고 있거나 감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실한 건 고등 과정 들어가기 전에 대한 이 총괄적인 테스트를 해당하건 말고도 여러 군데서 한번 좀 봐야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테스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특정 어떤 학원들은 단지 정답률에 의해서만 아이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학원들은 대부분 그 시험을 엄청 어렵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렵게 만들어야 네. 상담할 거리가 많거든요. 네. 아 이게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근데 정말 중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응용하는 내용들을 두루두루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서 고등을 받아들이기 편한 거냐. 그게 시작.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격차를 줄이는 게 또 있죠. 중등과 고등이 약간 브릿지 수업. 그 부분은 지연 쌤이 좀 많이 또 했었던 부분도 있으니까 브릿지. 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런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네, 대수심화로 저희가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 사실 이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수 정리에 대한 수업의 상을 조금 더 어떤 의미로 그런 걸 수업을 만들게 된 건가요? 고등 기초. 보통은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내용을 쭉 가고 나면 그다음 이제 당연히 고등 과정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등 과정을 공부할 때 중3 내용만 잘 이해되어 있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 3학년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이가 전체적인 이제 맥락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연결 고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그걸 심화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중등만 차근차근 하고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배운 거는 그래도 깊이 있게 남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1학년 때 배웠었던 뭐 이제 정수 성질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수의 성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2학년 과정에서 열심히 뭐 연립방 정식 같은 거 푼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계산 방법 정도만 딱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심화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을 많이들 까먹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고등과정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전체적인 이제 학년에 상관없이 영역별로 해서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수 정리할 때는 뭐 수하면 처음에 이제 정수 유리로 나오는 것부터 실수까지 쫙 그 성질들 어떻게 연결되는지랑 문제가 어디까지 심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고등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짝 맛보기 조금 해주고 이제 함수 같은 것도 맨 처음에 좌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가지고 1차 함수를 그렸는데 그게 뭐 직선이 2개가 됐는데 그 다음에 곡선이 돼서 2차 함수가 됐는데 그 흐름들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단순히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자가 아니고 고등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영역별로 묶어줘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고등을 볼 때는 그 맥락이 연결되어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얘기가 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도 사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생판 처음 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등에서 배웠었던 걸 연결 지으면서 깊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하긴 너무 힘드니까 연결 먼저 좀 지어주자는 거예요. 니네가 1, 2, 3학년 때 조각조각 배운 게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걸 이렇게 깊이까지 사실 배울 건데 그거 요만큼 맛보기로 해서 연결하는 거 한번 깊이 파는 거 요만큼 한번 보자 하고 나서 이제 고등과정 들어갈 때 이제 그걸 가지고서 가는 이제 그런 수업을 결국은 이제 저의 필요에 의해서인가요?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서인가요? 정리를 하게 됐었던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줬을 때 아이들이 고등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저거 저희 대수 정리할 때 뭐 했었던 거잖아요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이제 공부를 하면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이걸 만드느라고 애썼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기 저희가 이제 추천하고 있는 학습법이나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꼭 빨리 언제까지 끝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빨리 끝낸 친구들이 과연 뭐 경시학원 가서 잘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시학원 가서 결국은 반복적인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꼭 어느 시기까지 안 끝내면 안 돼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가장 안전한 커리, 가장 확실한 커리들로 밟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기본 정석 1년 전에 하던 애가 한 2년 후에도 아직도 그거 막 정석 반복하면서 하고 있고, 왜냐면 초반에 말도 안 되는 계속 말리는데도 이제 어머니들이 억지로 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말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설명 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학상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중학교 1, 2, 3학년 전체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감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있는 내용에 전체 3년치를 다 합친 것보다 수학상 하나가 더 많아요. 내용이 더 많고 트레이닝 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격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단 높은 걸 어떻게 저희가 점프를 하느냐 이건 거죠.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디딤돌 하나를 놔줄 필요가 있고, 그게 약간 대수 정리 혹은 고등기초 이런 형태로 이 중등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배우긴 배웠지만 쭉 감 살리고, 그리고 고등과 연계성 있는 부분 잡아내고, 고등에 배우는 내용 중에 일부 같은 걸 살짝 끌어서 미리 약간의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고등 과정을 진행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감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그런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먼저 얘기하면 일단 테스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경우에 따른 바로 들어갈지, 감이 잘 살아 있다면, 아니면 대수 정리 같은 걸 밟고 갈지 정도가 일단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등 과정을 이제 정말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고등 과정 이제 아이가 시작할 건데, 그럼 이제 전략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재들은 추천 교재들이 일단은 웬만하면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도구일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교재대로 보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전략을 나눠서 약간 뭐 이렇게 교재나 그런 걸 구분해서 보면 되느냐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계별에 대한 걸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결국은 저희가 추천하는 학습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미리 계속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단계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 고민을 가장 바로 이제 설명회처럼도 됐겠지만 가장 자세히 안내드리는 저희 고등 1단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시켜야 되겠네요. 1단계에 저희가 이제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고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고등 기초 또는 대수 정리라는 이름으로 첫 시작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 원장님이 얘기해 저희 주시죠. 1단계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이상적인 고등 과정이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제가 있을 때 혹은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할 때도 늘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여기 와서는 해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특히나 조금 더 저학년 친구들은 좀 더 아직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기본 정석, 기본 문제와 유제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고등 개념 노트 따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1단계 문제풀이로 교재 얘기도 되나요? 네네네. RPM에 있는 유형 문제들을 정석 단원에 맞춰서 잘 정리가 되게, 정석 단원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중 교재랑 단원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SM에 대해서는 그 시중 교재를 정석의 단원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서 그거 봤을 때 저는 보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쪽으로 기본 정석 수업을 해주세요 하는 수요, 정석으로만 수업을 해주세요 하는 수요가 있지만, 대다수는 굳이 그걸 하기보다는 저 1단계를 밟읍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게,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단계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최적화된 고등 과정 입문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제가 조금 더 말을 붙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석 고등 수학을 아이들이 어쨌든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 반복할 때 기본에서 실력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 개념의 깊이는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총 개념의 양은 어느 정도 같고 반복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정석 할 때 막 이것저것 필기하는데
그 딱 배우고 이 책은 어디 날라갔어. 이때 이거 딴 데 두죠. 이제 딴 책이 되고 책꽂이에 꽂거나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할 때 여기는 막 적는데 그럼 그때 배웠던 노하우들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걸 찾아보는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로 정리된 노트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등 수학 상하가 한 권으로 모여 있는 개념 노트가 하나 일단 준비되어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정석을 처음 볼 때 기본 정석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해병대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육군만 가더라도 충분히 그만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것처럼 기본 정석도 충분히 아이들이 문제 풀고 할 때 좀 어려움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예제랑 유제는 선생님이랑 이끄는데 전혀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개념이 있어도 쭉쭉 끌어가는데 연습 문제가 다소 어려워요. 뭐냐면 이 연습 문제들이 기본 정석 문제들과 그 연습 문제 난이도 차가 좀 있기도 하고 좀 딱딱해서 트레이닝이 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애들이 문제 풀려고 하면 배운 적은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안 풀린 채 수업에서 오면 듣긴 듣는데 그러니까 정작 아이가 푸는 문제는 별로 없이 자꾸 시간이 흐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정석을 볼 때 한 번에 연습 문제 나가지 말고 첫 번째는 좀 다른 워크북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번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학원에 한 선생님이 잠깐 놀러 오셨을 때 저희 교재를 보고 아니 우리가 다 고민했던 그런 걸 정말 다 만들었네 라는 얘기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뭐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무도 만들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지현 선생님이 많은 역할을 또 해주셨지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정석을 볼 때 조금 더 기본 정석 볼 때는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이끌어가는 예제랑 유제는 같이 하고 숙제는 그거에 단원별로 잘 분류되어 있는 조금 더 트레이닝이 잘 되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그건 집에서 좀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그렇다고 결코 엄청 쉬운 건 또 아니죠. 학습량도 잡아줘야 되고 요런 게 어떻게 1단계 2단계는 지현 쌤이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단계에서 한 바퀴 굴리면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받고 이제 혼자 풀 수 있을 만한 이제 유형이 반복되는 문제집들 가지고 연습을 좀 했으니까 2단계부터는 그러면 이제 일단 교재 구성은 실력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랑 유제 그리고 이제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그게 메인이 되고 물론 이제 문풀 교재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메인이 되는 교재들이 있을 때 한 번 배웠던 그 개념과 유형들이 살짝 심화된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서 거기 하나 추가되는 게 1단계 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푸는 거 많이 구경했잖아요. 많이 필기 받아 적었잖아요. 이제 2단계 할 때는 비록 뭐 실력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긴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너희 손으로 직접 풀자가 사실 메인이기는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배웠던 개념들 이용하고 비슷한 유형들 연습했던 것들 이제 열심히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 푸는 방향은 선생님이랑 같이 잡되 이제 거기에서 답까지 구하는 건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그렇게 해보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찾고 문제 푸는 방향을 잡는 연습 거기에 복잡한 계산까지 꾹 참고 내가 혼자 해내는 연습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그런 유형별로 연습들을 좀 하고 나면 그때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면 그때는 아이들이 연습 문제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이제 그게 보이나 봐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이제는 내 손으로 한번 직접 도전을 해보고 직접 답까지 구해보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때 그 정석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유형을 반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유형을 소개하는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1번 문제를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2번, 3번이 풀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 계속 이제 그런 유형들이 다른 게 소개가 되니까 1단계에서 이제 조금 쉬운 걸로 연습했고 그럼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야 연습 문제도 우리 손으로 풀자. 언제까지 선생님이 푸는 거 구경만 하겠느냐. 이제 그런 거여서 이제 단계를 조금 높이되 그 대신 거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 손으로 푸는 양,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더 늘리는 단계라고 좀 소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석책이라는 그 교재에만 너무 국한해서 보면 문제 양도 좀 적고 연습 문제 가지고 유형들 하나씩 구경했을 때 그걸 반복 연습을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문풀로 숙제가 조금 들어가는 건데
이제 숙제 교재는 항상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대부분의 문제를 집에 가서 아이가 정말로 혼자 풀 수 있을 정도 난이도가 돼야 되는 거. 그냥 머리 끙끙끙끙 싸매고서 별표 하는 숙제 말고 이제 그 머리 끙끙끙 하는 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니까 집에서는 정말 트레이닝하는 거. 이제 그 정도에서 수업 진도 나가는 것보다 살짝 쉬운 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숙제 교재를 좀 구성을 했던 거죠. 또 이렇게도 여기 저희가 많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숙제를 기본 진도보다 살짝은 반 단계씩 반 계단씩 낮춰져서 아이가 실제 트레이닝이 많이 되도록 그렇다고 엄청 실제 느끼기는 학생들한테는 가장 적절한 숙제 난이도처럼 느껴져요. 배운 다음에 아 이거구나 조금 적당히 헷갈리면서 고민하면 풀리는 문제.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만 안 맞으면 배웠는데 문제는 안 풀리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몇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몇 바퀴 돈 친구들이 더 힘들고 헤매면서 오히려 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요. 하나하나 밟아가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그 아이들이 실제 적응하기 쉽게끔 1단계도 연습 문제보다 살짝 낮춰서 트레이닝하고 2단계는 실력 정석 풀면서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쪽이 이제 과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이제 본 거고 저희 3단계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3단계는 저희가 이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염려했던 그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단계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2권씩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용과 과제용을 따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좀 주되 요즘 친구들은 좀 많이 바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그것들을 좀 고민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추후에 다시 볼 수 있게 영상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 2단계 다 잘 밟고 고민할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진 학생들에게는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단계를 1, 2단계 거친 다음에 3단계를 꼭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력 정석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까지 다 풀었는데 연습 문제까지 꼭 그러니까 아쉬움은 남겠지만 보는 것 자체가 지금 학습에 조금 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나중에 보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다만 하죠. 본다면 한 책으로 선생님이 좀 이끌어주고 두 번째 책으로 아이들가 정말 다 알고 있는지 트레이닝하면서 그 과정을 다 검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서브 문제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좀 많은 심화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게 같이 들어가야 3단계 수업이 확실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실력 정석 연습 문제만 똑 떼서 사실 3단계로 구성을 한 게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숙제로 내줬을 때 실제 고민을 충분히 못 하니까 그 고민 수업 시간에 하자. 근데 수업 시간에 그냥 자 고민해 한다고 이제 아이들이 고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한 발자국씩 고민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발자국씩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가서 여기부터 네가 혼자 갈 수 있으면 거기부터 네가 혼자 가서 답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시간들을 주다 보니까 사실 3단계에서는 한 회 저희가 이제 수업을 3시간 하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사실 정말 제대로 문제를 풀면 한 15문제를 채 못 풀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고민할 시간 주고 한 발자국 이렇게 같이 간 다음에 다시 시도 요만큼 간 다음에 다시 시도 이런 식으로 가면 그 15문제도 굉장히 빠듯하게 사실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서도 논리적으로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이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부원장님이 교재 2권 쓰신다고 하셨던 게 이제 그 배웠던 그 문제 그대로 집에 가서 이제 과제책에다가 혼자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써보는 거죠. 이렇게 써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내가 마지막에 갈 곳이 여긴데 어떻게 갔었더라 하면서 정리하는 그 기회들 이제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님들한테 이제 3단계는 연습 문제만 봅니다 하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죠. 분명히 딴 학원은 실력 정석을 통으로 다 나가는데 여긴 연습 문제만 똑 떼서 보고 그것도 한 시간 그러니까 한 회차당 뭐 한 10문제 조금 넘게 보고 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설명회 때도 몇 번 했던 얘기네요.
주어진 뭐 2시간 반, 3시간 동안 실력 정석의 한 단원을 다 나가려면 필수 예제 관련된 개념 설명하고 필수 예제 푸는 것만으로도 벌써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됐는데 그다음 거기 딸려 있는 뭐 한 10몇 문제, 20문제 연습 문제까지 보려면 주요 문제만 뽑아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고민할 시간은커녕 읽을 시간도 못 주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판서를 해도 겨우 진도가 끝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수업을 원하시냐라고 이제 대놓고 이제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님 아이가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게 되는 실력 거죠. 정석 수업 전체 몇 회나 걸리나요? 했을 때 전 10번 해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은 가능한 거고 이게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혀도 막 빨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혀에 근육이 붙어서 말도 또박또박 되게 빠르게 해도 그리고 가장 핵심들 딱딱 찝으면서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학습이라는 게 그 아이가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뭐 필기해 본 적이 있는 게 학습은 아닌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가장 아무것도 이게 최소한적인 걸 알려주는 수업. 오히려 선생님은 여기까지 한번 해봐. 요럴 때는 요렇게 하는 건데 그쪽으로 좀 더 생각해 볼래 해서 아이가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게끔. 방향 제시.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은 학원들이 그냥 많은 아이들이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이끌어 버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습은 실제 어떤 아주 깊은 의미의 학습은 좀 아닐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민할 시간 주고 해서 실력 정석의 의미는 정말 그런 정석이 잘 트레이닝 된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들이 실력 정석 한번 봤다 이런 말은 하게 되지만 정말 그걸 알고 있는지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력 정석을 본다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앞쪽의 사전 단계들을 잘 밟아주고 실력 정석을 통해서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트레이닝과 함께 이제 완성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등 과정뿐만 아니라 뭐 학습이라는 거가 전체적으로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 판서를 잘해주는 선생님을 찾는 것보다는 좀 불친절한 아이에게 좀 많은 걸 넘기는 선생님 그런 과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단계만 얼마나 만들 덜 때 알려주나요, 여기는? 상담이 얼마나 많이 알려주느냐가 아니고 얼마큼 덜 알려주나요? 진짜로 그래서 전화가 그렇게 오세요. 선생님 혼자 쭉 풀어내시는 과정은 아닌 거죠? 라고들도 이제는 요즘 어머니들이 지금 문의들을 하세요. 단계별 만들 때 꿈꿨던 과정 중에 하나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나긋나긋 이런 거야. 모르겠어. 일단계. 다시 그래. 비슷한 문제가 안 풀려 그래. 다시 이거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고 하다가 이제 2단계에서는 조건을 봐. 자 문제 읽어봐. 다시 읽어봐. 그 조건 찾았어. 그럼 됐잖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혼자 풀 수 있어요. 라는 걸 만들고 싶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얘기를 드린 거죠. 고등 선행을 앞둔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걸 추천드린다. 정리해서는 너무 이제 좀 좁아지면 되지 말고 가장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또 빠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만 좁아심 내면 다시 또 해서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 좀 제일 염려스러운 어머니들 있잖아요. 일단 이번 방학 특강 기본 정석은 그냥 한번 그냥 들어보게 하려고요. 그냥 다음번에 제대로 할 거지만 그냥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통해서 그냥 그걸 한번 거치게 하고 다음번에 제대로 하겠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무너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두면 되는데 일단 던져놓고 그냥 약간 그 실험처럼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이한테 맞는 과정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합리적인 대화가 되고 이렇게 좀 잘 되는 분들은 옳은 과정을 어떻게든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무조건 자기 주장대로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은 소통이 좀 단절되는 경우들은 조금 아이 상황과 맞지 않게끔 푸시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또 아이들이 계속 또 반복되거나 아이가 혹은 너무 억눌려 있거나 그런 경우도 뭐 다소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게 결코 짧지 않게 얘기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저희가 뭐 총 여러 가지 주제 나눠서 이제 고등 수업에 대한 정석에 대한 또 실력 정석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번에도 우리 얘기할 내용들 많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막 영상 10가지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번엔 또 다른 얘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